자, 이런 와중에 네덜란드만 나가면 터져요. 외국만 나가면. 네. 자, 세금을 안 내고 거의 두 모녀가 거의 뭐 한 8년을 버텼다는 얘기죠. 5,711? 10년이 넘는 거네요. 그죠?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네, 김건희와 최은순이 5,710일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버텨 부동산 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 42건이 압류가 됐는데요. 그중 37건은 최은순 명의의 부동산이고 나머지 5건은 김건희 소유 아파트 4건과 가족 소유 부동산, 가족 회사 소유 부동산 1건입니다. 근데 이 압류 사건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텔 할 때부터 상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모텔 할 때부터 세금은 안 내고 버팅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안 내면 이 국세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압류를 치고 경매를 들어가고 뭐 이런 사후 조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갖고 신용불량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80년대부터 이제 여관 할 때부터잖아. 모텔 할 때부터잖아. 어? 근데 어떻게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자기가 정상적으로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했으면 국세 미납이면요. 못하는데. 그냥 통장 압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뭐 경매 조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으로 해갖고 어떠한 대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출국도 막 못하게 하잖아요. 금액이 크면 그렇게 기소를 당하면. 근데 이거를 이마만큼 미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를 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야. 누가 봐줬나? 아니, 누가 봐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봐줘야지. 또는 그 세무서에서 이걸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서에서 이러한 상습 체납자, 10년이 넘는 상습 체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까지 길게 간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만 지나면 바로 통장 압류 들어와요. 아, 또 경험담입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 올해 경험담이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올해? 네. 3개월만 지나면 그러는데 이 사람은 5,710일 동안이나. 그 10년이 넘도록 내가 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왜 안 나오니까. 기간이 얼마인지만 나오고 네.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오잖아요. 또 하나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이러한 체납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세무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거예요. 경매 절차가 일어나도 몇 번이 일어나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게 뭐 어디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거나 도저히 팔 수 없는 맹지거나 그래서 이게 경매가 불가하다는 것도 아니고 다 아파트, 주택, 뭐 일반 나대지 경매 치면 얼마든지 경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안 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은 세금을 안 냈다는 점만 보도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세금 안 내고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불이익을 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포인트는. 그리고 대선 당시에 이거를 거짓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나중에 당선 무효형으로 가는 그 걸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의 압류라든지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석열 결혼 후에 또는 그 대선 출마 과정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의 언급이나 여기에 대한 그 관계 이런 사실들이 적시되거나 밝혀지질 않았었어요. 응? 어떻게 이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늘 윤석열하고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은 지금 법조계,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세무서를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대진의 그렇죠. 형인 윤우진 씨도 이제 윤석열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
어떤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이 옛날 건진법사 같은 스님들 같은 경우 스님이 아니지 그거는. 사기꾼이잖아. 아무튼 그 사기꾼들이 주축이 되어갖고 만들어진 재단 같은 것들, 우리 평택에 있는 저기 해양 운수회사가 엄청난 잔금 상선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만들었다는 재단 이런 것들도 다 세무서 출신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잡고 있고. 검찰과 세무서는 윤석열의 사단이 꽉 쥐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똑똑해서 그걸 잡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이게 다 화산사, 볼케이노 쪽에서 만들어진 인맥 고리들이 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 무법천지였네. 진짜. 와.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깜빡 잊었어요. 우리 흔히 얘들 하는 수잖아요. 사실은 내려고 했어요. 근데 잊고 있었다니까? 나 지금 냈잖아. 라고 얘기하고 와서 이제 낸다고 해서 이제 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늘 그렇잖아. 디올 받아놓고 또 그럴 거잖아. 돌려줬다고. 돌려주려고 세금도 내려고 했다고. 근데 세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가산세 좀 보태서 내려고 했다고.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업자적인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 아줌마가 어느 아줌마야, 둘 중에? 은순이 아줌마가 이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해갖고 국세청에 이미 국토교통부에 상습적인 투기꾼 80명 안에 들어가갖고 지금 이제 당진 이쪽에 그때 땅 투기하는 사람들로 해갖고 명단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수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관리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될 토지가 우리가 지금 세금 안 낸 토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는 거지. 근데 압류가 있었대요. 압류 통보를 42번 받고, 그 다음에 14건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설정된 압류. 그러니까 압류는 내한테 통보 안 하고 그냥 한다니까. 내 통장이고 내 부동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와.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러 알려줘. 야, 내가 너 3개월 지나서 압류를 쳤어. 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너무. 너무 자세하게 알아. 9건은 지방세 체납, 5건은 국세 체납.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 압류를 받았을 때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면 압류 다음 단계로 압류 당한 거 공매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류만 해놓고 내비두고 있으니까 얘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낼까요? 압류를 당해서 공매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와 관련해갖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부동산 호적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에 영원히 남거든요. 뭘로 해갖고 체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들이 생기면 일종의 이제 그 신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이러한 것 자체가 그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전과가 되는 거야. 빨간 줄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럼 해소할 나중에 때까지. 부동산을 사거나 대출 받을 때 제한이 생길 당연하죠. 이걸 갖고 어디 가서 대출을 받거나 팔라고 하면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라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안 풀라고 냅둔 거야. 처리할 방안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압류를 털어놓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압류 상태가 압류를 당해도 유리하다?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딴 사람들이 침을 안 흘리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압류하고 보듬고 있다가 부동산 가액이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매각을 할 때 당신이 이득금에서 부동산 압류를 풀고 돈을 줘가 되는 거야. 즉 10만 원이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뭘로 과태료 세금을 해갖고 10,000원이 붙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그 10,000원을 붙여서 압류를 쳐도 경매를 안 하면 1년에 붙는 이자율이 기껏 해봐야 2,500원이 안 넘는 거야. 쉽게 설명하자면. 왜냐면 국세로 해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누진 비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10만 원이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10,000원에, 이게 100만 원이 되나, 내 땅이? 그럼 내가 이제 90만 원 차익을 얻어서 이걸 파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걸 풀어주세요. 야, 90만 원 안에서 네가 내고 풀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세금은 내가 낼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안 내고 압류로 묶어두는 거예요. 팔 자신만 있으면. 헐. 그래서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세금이 10년 동안이나 10년 넘게 체납된 걸 몰랐네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이 땅을 갖고 있다가 비싸게 받아먹고 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 전에 세금을 꾸준히 내면서 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놔뒀다가 어느 시점 가면 오른 땅값 갖고 세금도 처리되고 이득금도 생기니까. 아니, 일정 기간 압류된 이후에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안 넘어가잖아. 하나도 안 넘어갔잖아. 10년이 넘도록 되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10년이 넘는 게 아니고 소요일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 압류나 공매 통보가 나왔으면 갚았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안 갚고 계속 버틴 거야. 안 갚고. 왜? 올라서 팔면 사는 놈이 이득금에서 세금을 내주니까 지금 공돈이 쓰기 싫은 거지. 얼마나 돈에 대한 이제가 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 진짜 있는 놈이 더하다는 말. 있는 놈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짜잔한 놈이야. 어떻게든 줄이려고 막 주민등록을 옮겨가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게 최은순이나 저기는 내비도 나중에 팔 때 정리하면 되지 뭐. 와. 이거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거 압류 쳐봤자 쥐도 어떡할 거야? 뭐 경매 칠 건가? 우리 사이가 윤석열이야. 어디다 대고 경매야? 이건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거 갖고 대출 갖다 집어넣어도 부동산 압류가 있는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으로 대출을 안 내도 내가 여기 압류권이 있잖아. 국세 미납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안 나와요. 근데 그 후로 김건희가 최은순이 했던 모든 사업들 안에서 대출 안 낀 데가 있냐고. 수백억씩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압류 기간이 아니었겠죠. 아니지. 압류 기록은 있는 거지. 예전에. 기록은 있지만 대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그렇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대출 받는 사람은 내가 지금 대출하는 과정에 압류나 이게 없어도 반드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이라고 하는 걸 받게 돼 있어요. 세금 안 내고 땅 장사나 대출 받지 말라고. 그런 조치도 하나도 없이 완전 무법천지로 경제 생활을 한 거야, 최은수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일반적인 국민들, 서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김건희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학이 떨립니다. 학이 떨려. 치가 떨린다라고 네. 표현하죠. 학을 떼고 치가 떨린다. 제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희가 이제 올해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못 냈어요. 그래서 분할 납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해서 끊어가지고 이걸 내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분할 납부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이 내는 날이야. 네네. 그래서 그게 휴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일날 이걸 내야 되는데 2일날 깜빡 잊고 이거를 못 내갖고 3일날 냈어요. 근데 압류를 때렸습니다. 어디다 때렸냐면 이게 우리 대표가 송 대표니까 송 대표 관련돼 있는 송 대표 명의의 통장하고 송 대표 개인 부동산에다 압류를 때려버린 거야. 헐. 근데 난 몰랐어. 나중에 압류 통보가 오고 압류를 때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돈을 냈는데 압류 통보를 먼저 때린 거야, 세무서에서. 그렇게 발빠르게 하는데, 와.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분할 납부한다고 얘기도 했고,
분할 납부하는 지난 석 달 동안 제 날짜에 다 내왔는데 네. 4개월 차를 내는 과정 중에 하루가 뒤로 밀린 거다 인정은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는 전산화가 되고 감사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최은수는 뭐냐고. 최은순 보면 막 2169일짜리도 있어요. 소요일이 된 게. 압류 개시일과 말소일. 이 기간 동안 이거를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도 양평에 있는 그 도로과 공무원이랑 똑같은 새끼인 거예요. 징계해야 돼요. 이거 세무서 이거 담당 다 찾아서 징계해야 찾아가지고 됩니다. 징계해야 이런 거 감사원이 나서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홍수처가 얘기해야죠. 네.